화폐 도안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미국 달러는 조지 워싱턴 링컨, 영국 파운드에는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려져 있는데요. 주로 인물을 그려 넣는 이유는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소재에 비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은 섬세해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돈에 인물을 넣음으로써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매일 접하고 있는 화폐는 제2의 얼굴로 국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을 기르고자 화폐의 주체사상탑을 인쇄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문화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던 까닭에 종전에는 작곡가 드뷔시, 작가 생텍쥐베리 등 예술문화가들만 도안 소재로 채택했으나 93년에 500프랑짜리 신권을 발행하면서 과학자인 퀴리 부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프랑스를 유럽의 과학센터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새 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새 지폐의 1만엔권에는 시부사와 H의 초상이 들어가는데요. 시부사와는 다이이치 국립은행, 도쿄증권거래소 등 500여 개에 이르는 기업과 단체의 설립에 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지만 한국에선 일본의 한반도 경제 침탈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조선 말 당시 사실상 화폐로 통용된 제1은행권을 발행하고 경인선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또 경성전기의 사장을 맡는 등 일본이 한반도를 수탈하기 위한 인프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현재 1만엔권 모델인 후쿠자와 유키치도 파라론으로 아시아 침략의 논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화폐의 인물 선정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1900년대 초 제국주의의 경제부흥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번영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경우 1928년 이래 단 한 번도 화폐 속인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인 까닭에 도안 교체 시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러의 인물들에서 볼 수 있듯 정치성이 강하고 보수적인 면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시대상과 추구하는 사회상 및 상징성을 담고 있는 화폐에 한국의 발명품을 디자인해서 넣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쿠바인데요. 쿠바의 10D 지폐소는 하나 약 18,000원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폐 뒷면에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도안이 있습니다. 쿠바의 상징이 발전설비가 된 셈이죠. 다른 나라의 제품이 전 국민이 쓰이는 자국 화폐에 들어있는 것은 세계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과연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가 쿠바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쿠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2005년까지 쿠바는 밤만 되면 암흑지대였습니다. 야간에 인공위성으로 북한 지역을 찍은 사진과 거의 같았는데요. 그리고 전력시설 부족으로 잇따라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암흑국가 쿠바를 빛의 세계로 이끌고 민심을 달랜 1등 공신이 바로 이 발전설비였습니다. 화폐에 들어있는 설비 한 세트면 약 3,000가구에 3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쿠바에게 현대의 이동식 발전설비는 어느 혁명 영웅보다 위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도 쿠바의 전력난 해소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발전설비는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로 전 세계에서 현대중공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0%인데요. 수출 대상 국가 대부분은 전력난에 시달리는 니카라과, 하이티 등 저개발 국가입니다. 쿠바와 계약을 맺은 수주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당시 우리나라와 쿠바의 교역량의 5배가 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일본과 독일 등 내노라 하는 글로벌 발전설비 업체들이 모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성에 매료된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는 현대를 선택합니다. 이 제품에 쿠바가 얼마나 목을 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쿠바는 원래 물건을 수입하면서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카스트로 의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현대중공업에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지 않고 버티고 있던 한국타이어 대금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루 14시간씩 일한다는 말을 듣고는 카스트로 의장은 나만큼 일한다. 한국인의 근면성을 쿠바도 배워야겠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데 대해 감사한다. 쿠바의 미래를 열었다는 치아와 함께 현대중공업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자신의 관저로 초청해 여러 차례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는 공사 현장에 나와 직접 지휘하기도 하고 쿠바를 중남미 전력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화폐에까지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자신들에게 빛을 준 이동식 발전기를 넣은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세운 발전소는 쿠바 수도 아바나의 전력 3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대 이동식 발전기가 쿠바에겐 안성맞춤이었는데요. 허리케인 피해가 잦은 쿠바는 대형 발전소를 지었다가 무너지면 전력 피해가 큰 데 비해 현대중공업 이동식 설비는 피해가 제한적이었고, 대형 발전소를 짓는다면 3, 4년 걸리지만 현대중공업 발전소는 1년도 안 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발전소 완공 후 1년까지만 기술 보증을 해주면 되지만, 현대중공업은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자를 위한 교육센터를 세워 기술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현대의 성실성과 서비스에 반한 쿠바 정부는 전력 사정이 안 좋은 니카라과와 IT의 현대중공업이 이동식 발전 설비 100대를 팔도록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쿠바 전력청장은 한국은 미수교국이지만 현대중공업과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현대중공업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이동식 발전소는 컨테이너에 담긴 소규모 패키지형 발전소로 작은 몸집에 비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진이나 재해에 강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진도 8.8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해 1월 7.0리히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등지에서도 정상 가동되며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2008년 9월 쿠바를 강타한 허리케인 구스타프에도 전혀 피해 없이 제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모르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도 후쿠시마 원전을 식히는데 전력으로 긴급 투입되었고,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극심한 전력난에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이 전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구호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었죠. 현대중공업의 쿠바와의 발전소 계약이 고무적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맺은 것도 아니었고, 쿠바와 원수처럼 지내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기업에 수주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특유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당시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발명왕으로 한국조선을 1등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연구하는 CEO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선업에 몸을 바쳤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한 결과 2001년 세계인류 상품을 단 한 개만 보유했던 현대중공업은 그가 퇴직하던 해 세계인류 상품 개수를 34개로 늘렸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연평균 27.4% 성장했으며 1990년대 매출액이 5조억 원 수준이었던 현대중공업은 2010년에만 매출액 22조 4천억 원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1위 조선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선박용 중형 디젤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 국산화에 성공해서 매년 수천 대씩 팔리고 있습니다. 쿠바의 빛의 혁명을 일으킨 이동식 발전소의 엔진이 이 힘센 엔진입니다. 이전까지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기술 제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 독자 엔진 품위를 올렸을 때 상사에게 미친놈 소리만 들었고, 연구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누구 하나 사준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직접 독일 선주를 찾아가 6개월만 써보고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로 바꿔준다고 설득해서 겨우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구입한 선주는 3개월 만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힘센 엔진은 현재도 중형 엔진 시장에서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인 대우조선 입사 직후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가 주관한 흑수유 조선건조 국제입찰에 응모해 일본의 제철 및 조선업체인 NKK 등 30여 경쟁사를 제치고 프로젝트를 따내며 이변을 연출했는데, 이듬해 그 유조선이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퇴근 후 6시부터 연구실에 홀로 틀어박혀 연구개발에 매진하며 새벽 3시까지 논문을 써서 그 당시 그의 별명은 최후의 퇴근자였습니다. 평생 논문 280편, 지식재산권 300여 건, 기술보고서 90건 등의 학문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학문 연구를 러브로 삼는 대학 교수들도 엄두를 못 낼 성과라고 합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한국 조선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정부는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한평생 바친 그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의를 주었습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그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지켜야 한다. 꿈과 희망을 잃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쿠바도 혁명적인 기계가 아닌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진취성을 화폐에 담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쿠바는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의 광장에는 수시로 케이팝이 흘러나오며 춤추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을 따라하는 것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80에서 90%를 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처음 초청받아 갔던 배우 윤상현 씨는 쿠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